안녕하세요, 트럭사랑입니다. 오늘은 11월 3일 목요일. 일본은 오늘 공휴일입니다. 그런데 저는 새벽 1시부터 오늘 일을 하고 365일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지금 현재 시각 8시 반입니다. 어제 T캠프를 예약을 해갖고 일 끝나고 바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캠프를 가기로 했습니다. 당일치 캠프죠. 렛츠고! 렛츠고! 가고 다시 뛰어. 렛츠고! 렛츠고! 갑시다. 가면서 주절주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무슨 얘기를 할까? 저도 가꾸도가 저도 아래다나 묶어 있겠다고 할 것 같다는데 전부. 오늘 지금 좀 전에 지금 뉴스를 보니까 또 북한이 저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하네요. 얘들이 겁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보니까. 그렇습니다. 스미스인가? 오케이. 그렇습니다. 어제는 일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의 저기 트럭커는 얼마나 버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했는데 뭐 좀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없지 않아 있는 감이 있는데 뭐랄까 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얼굴이 빨간 이유는 지금 샤워하고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빨갛고 눈이 좀 충혈됐네요. 아까? 그렇습니다. 네, 운송일을 제가 어제 일본에서는 운송 일을 하는 하면은 뭐랄까 돈을 못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못 본다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? 사람마다 다 하기 나름인데 많이 왔을 때 하기 나름이지만서도 뭐랄까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인정받고 회사에서 큰 회사일 경우는 뭐 간부직으로 올라가서 운송을 안 해도 월급을 계속 올려받을 수 있는 직책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능력을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해서. 근데 하다 보면은 참 뭐랄까 참 대접 못 받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. 이 직업이 운송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. 그렇지만 저는 뭐 현재는 뭐 제가 뭐 사원이 아니고 직원이 아니고 제가 사람을 두고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고, 그리고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제가 달리고 또 그 일을 맡기고 이거 어느 정도 이 대수가 늘고 이 인원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제가 뭐 사무실에만 있겠지만서도 그렇지 않고서는 아는 입장에서는 뭐랄까 사람 한 사람씩 늘리기 위해서는 제가 뛰면서 그 일을 알고 바톤 타치를 하고 또 제가 새로운 일을 받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바톤 타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. 거의 뭐 트럭이 한 20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. 그래서
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자격증을 그 다섯 대당 한 사람의 운행 관리사를 둬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? 뭐 10대면은 두 사람, 그러니까 30대면은 네 사람, 뭐 이런 식으로요. 저는 총 목표가 이 운행관리사 10명을 두는 게 목표입니다. 사람이 뭐라 합니까?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 순리를 안다면 마음이 편해요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 뭐랄까 목표랑 꿈이랑 희망을 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보다는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제 자신이 틀렸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.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는 읽어주는 책 같은 거, 스님들의 이 말씀들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50 중반인데 50대가 되면은 이 모든 걸 놓아야 된다, 이렇게 뭐 일전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, 이 사람마다 개개인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제가 워낙 시작한 게 늦게 시작했고, 또 사업을 두 번 정도 실패하고 다 말아먹고, 그로 인해서 가정도 깨졌고,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게 늦었는데, 뭐 남들이 봤을 땐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제 자신은 그게 늦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래서 뭐든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도전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뭐든지 50대가 되면 놓아라 이러는데,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. 사람마다 틀리죠. 사람마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모든 것이 뜻대로는 안 되지만서도 뭐든지 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서도 인생사가 그래도 살아있는 날까지는 이 목표와 희망과 이 꿈을 갖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. 주변에서는 주변에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지만서도, 저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얘기하지만서도 저는 제가 안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. 건방진 얘기일지 몰라도 저는 제가 안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. 왜냐? 남이랑 비교하는 건 아닌데 주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.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내가 왜 안 돼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좀 겸손을 좀 전에 떨었지만서도 저는 안 된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.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. 모든 거는 원하는 대로는 안 된다. 욕심이 많으면 사람이 괴롭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, 이 법정 스님이. 그래서 욕심이 너무 과다하면은 괴롭다. 그런 걸 놓아야 된다.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욕심을 많이 가지면은 괴롭다는 거,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랑 모르고 있는 사람이랑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이 욕심이 많아서 괴로운 거구나, 내가 괴로운 거구나, 그래서 괴로운 거구나, 알죠. 근데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 안 들고 누구나 꿈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? 다만 그걸 갖다가 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입으로 내뱉어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틀린 거지. 저는 그렇습니다. 어쨌든 그리고 뭐 주위에 보면은 그렇습니다.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,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, 뭐가 좀 안 풀린다, 안 된다 그래갖고 참
이 집 밖에 안 나오고 집에 틀에박혀 있고 좀 피곤하다고 뭐 쉬는 날은 그냥 뭐 좋죠. 몸을 갖다가 쉬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습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안 좋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일수록 뭐라 할까,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이런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일요일 뿐만이 아니라 뭐 공휴일이다 이러면은 뭐 하루 종일 공휴일이 아니래도 어제 저는 새벽 1시부터 일을 했는데 하고서 뭐 8시 들어왔는데 8시 반 정도에 들어왔나. 이렇게 나가서 또 산에 이 좋은 공기 맡으면서 우리 마이짱이 또 고기를 준비한 거를 같이 먹으면서 그런 뭐라 그럴까, 그런 공기를 맡으면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랄까, 그 자연 속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 들어요. 그 깝깝한 이 공간 안에, 집 안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. 그리고 더더욱 남자는 이렇게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사람들도. 스테이지야. 그래? 스테이지야. 이러지가. 마다 어렵대. 과실이요. 마다 갖고 있자. 저것도 카스타무스도 못다 갖고 있나 아래. 뭔 얘기하다가忘れて 시시도 없는데. 그렇습니다.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 좋은 환경, 좋은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러면은 좀 리프레시가 되지 않을까.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. 엄청나게 제 자신을 정신교육을 시킨다 그럴까? 뭐라 그래요? 그거를 정신교육이 아니고 뭐라 그래? 세뇌를 시켜요. 세뇌. 정신 세뇌를 시켜요. 저 자신이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는 할 수 있어. 너는 돼. 너는 해. 그리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마인드. 이 부정적인 거는 입에 담지를 않아요, 제가.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, 제가 상당히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각한 대로 된다고 계속 그렇게 주입을 하다 보니까 뭐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거의 여태까지 다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지 않습니까? 살아가는 데 있어서. 그리고요, 옛날에 처음에 10년 전에 제가 이 운송일을 처음 했을 때 제가 받은 월급이 얼마냐면요, 놀라실 겁니다. 한국 돈으로 178만 원을 받았어요. 178만 원. 178만 원을 받고, 저는 처음에 운송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다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월급이 너무 적어갖고 178만 원. 이걸로 어떻게 생활하냐. 처음에 그 당시에는 전처가 있었고, 애들 셋이 있었고, 전처에 어머니도 있었고, 저 빼고서 5명이 있었죠. 근데 178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? 그래서 제가 제 생각만 그 당시에 또 했죠. 참 제가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그걸 그만두고 그 일을
이 일이죠. 그만두고 그런 월급을 받았을 때 그만두고 다른 걸 찾았어야 되는데 오기가 생기고 또한 다른 데서 알아보니까 너가 그 정도로 일하면은 그 월급을 그 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배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장이 얼마나 나한테 띵겨먹나, 이 돈 버는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, 그 당시에. 근데 사장이 저를 불러갖고 그 당시에 얘기한 게, 지금은 뭐 고인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제가 예전에 그 옷 사업 할 때 그때부터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생활을 뭐랄까 수입이 적은 만큼 이 생활 패턴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입이 적으니까 생활 패턴을 낮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옛날 영상에도 한번 올렸는데 아니 거기서 반발이 생기더라고요. 수입을 늘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. 저는 수입을 늘려서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 나름대로의 그 아집 욕심 때문에 그 가정을 희생을 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두고 봐라 이걸로 일어 쓴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한다, 좀만 기다려라 그랬는데 3년만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하는 수 없죠. 뭐 그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지금 마이짱 이 좋은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? 네, 파이팅. 화이팅, 파이팅. 화이팅. 그렇습니다. 뭐 좀 주절주절 얘기했는데 또 이 캠프장 가서 영상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. 좀 눈이 빨갛네. 잠을 잘못 얼마 못 자서 그런가. 가서 영상을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.